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기돌봄을 도와드리는 자기돌봄 TV 박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자기돌봄을 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자기돌봄 안내서를 함께 읽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네, 나의 인생을 돌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또 돌보자 하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자기 돌봄 안내서 16번째 질문인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남에 대한 배려가 정말 넘쳐서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메뉴 선택권을 늘 상대방에게 준 분이 있어요. 그래서 늘 남이 고르는 메뉴를 이제 먹게 되겠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메뉴가 아니라 늘 남이 선택하는 메뉴를 먹고 있는 거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고르는데 앞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 주도적으로 선택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에 젖은 생각이 탁 밀려오더라는 거죠. 이분처럼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넘쳐서 혹은 어떤 문제나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사소한 선택을 타인에게 미루기도 하더라고요. 메뉴를 고르는 것이 사소한 일이라서 미루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인생에서 큰 문제들 역시 남에게 의존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스스로 선택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꼭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 거겠죠. 네. 오늘부터는 이 인생 돌봄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책 속 지혜 공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162페이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일지라도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나 사회의 규정에 의한 선택이라면 그 결과에 대해 타인이나 사회를 원망하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살다 보면 언젠가는 후회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 삶의 고삐를 내가 쥐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의대에 진학하라는 부모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왜 내가 의대에 진학해야 하는지를 질문했다면 보다 주체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더 넓고 깊게 생각하다 보면 나만의 답을 찾게 되고 본질에 가까운 답을 찾을수록 삶의 중심이 나를 향하게 됩니다. 네, 어떠세요? 공감되시나요? 이 글 앞에 자신은 다른 전공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이제 의대를 가기를 권유를 넘어서 이제 강요하는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던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한 부분인데요. 아마 글을 읽으시면서 공감되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곧 내 인생을 만들어 가죠. 그런데 사소한 것부터 중대한 것까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부모 혹은 타인에게 그 선택을 의지를 하죠. 조언을 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에 매몰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언에 너무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더 늦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치유와 성장의 공간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 질문을 보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의 가치를 스스로 발견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그 안에 작은 1번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꼈던 삶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세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다라고 느꼈던 순간.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 혹은 강요받은 일을 하면서는 그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일을 할 때는 그런 어떤 충만함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지난 삶을 잘 돌이켜 보시면 그런 경험이 하나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랬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작은 2번으로 가보면 살면서 누군가의 개입 없이 온전히 나 스스로 선택했던 삶의 순간을 질문을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운이 좋게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어른들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네, 엄마도 그랬고, 네, 저희 이제 뭐 친척 어른들도 그랬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했던 경험이 많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진학도 그랬고요, 직업도 그랬고, 뭐 결혼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혹은 내 삶에서 어떤 좌절하는 순간이 생겼을 때 누구 탓을 못해요. 네, 오롯이 내 몫인 거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뭐 후회는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 탓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해결 방법을 더 좀 치열하게 찾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의 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 직원에게 자율성을 많이 줄수록 업무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실제 성과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발적인 선택과 주체성은 이 삶의 만족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해요. 이 뒷장의 큰 2번으로 넘어가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나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보시면서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큰 3번으로 또 넘어가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방법 찾기라는 질문이 나오죠. 작은 1번은 어떤 빈 방의 그림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예시가 있어요. 그렇죠? 예시를 잘 보시고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2번으로 가면 위에서 적은 것들을 온전히 내가 책임지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적어보라고 해요. 예시처럼 부모나 타인의 강요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수 있죠. 아주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결정해보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이 분명 여러분에게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네, 오늘은 자기 돌봄 안내서 중 인생 돌봄 파트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삶의 주인으로 살아오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자기 돌봄 안내서와 함께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삶의 주인으로 잘 살아왔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안에서 그 삶을 살면서 내가 배운 것, 깨달은 것,
또 놓친 것은 무엇이었는지 정리를 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더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러분의 자기 돌봄 언제나 저는 응원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